네, 안녕하세요. 엔슨입니다. 제가 오늘은 녹화를 꼭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마이크도 새로 왔습니다. 이게 마이크가 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마이크는 핀 마이크여서 제가 사실은 그전에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마이크를 쓰고 있었다가 핀 마이크를 하나 지금 구입해서 쓰게 됐는데 이 마이크를 쓰게 되면은 사실 움직임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마이크를 일단은 구입을 했고, 음, 모쪼록이면 일단 마이크를 새로 구입한 만큼 목소리가 잘 입혀지고, 그리고 제가 전달 드리는 말씀들이 좀 잘 녹화되고, 그리고 녹음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그 마이크를 새로 사서 이제 녹화하는 만큼 정말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서남이 드디어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서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2차 전지 쪽이 내려가게 되면 초전도체 쪽이 상승을 하게 되고 초전도체 쪽이 하락을 하면 다시 2차 전지 쪽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올라오지는 않았어요. 금양은 올라오지 않았고 에코프로 HN이 오늘 반대로 같이 올라온 형태를 띠게 됐습니다. 금양은 올라오지 않았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랑 그 다음에 에코프로 HN이 올라왔는데 에코프로 HN이 결국엔 바톤을 제대로 이어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하락이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 일단 상황을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오늘 상승을 일단 이렇게 이끌어 갔고 여기 3일선을 계속 각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일이 중요한 그 날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3일선은 분명히 맞게 되는 그런 날이 올 겁니다. 3일선 근처까지 떨어진다든지 그런 날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그 양봉의 저점을 기준으로 잡아서 매매를 하시면 손해는 적고요. 수익이 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질 겁니다. 자, 이거는 이거대로 하고요. 우선 오늘 서남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들을 매매를 하셨는지가 먼저 궁금합니다. 저는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어제 잠깐 제가 매매를 한 것들을 통해서 오늘 아침까지 이어져서 매매를 했습니다. 아침에 매우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시가가 22.98% 여기까지 뜨는 동안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딜레이가 됐었을 텐데 시작을 좀 늦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다른 종목들이 먼저 움직임을 보이게 되어 있는데 그 움직임을 보여줬던 종목들이 뭐 서남이라든지 아니면 파워로직스 이 종목도 아침에 단기 과열이 아니라 그 신성 델타 테크가 2분 동안 정지되어 있을 동안에 이 종목이 이렇게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저는 이걸 이용해서 잠깐 연습 매매 이렇게 해봤었고요. 그리고 올라가는 목표가 어느 정도 해당이 되었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파워로직스 관련돼서 그리고 서남에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고점을 잡을 수 있는가 어디를 고점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릴게요. 자, 신성 델타테크 먼저 내려왔을 때 저는 여기서 잡았습니다. 여기서 잡았고 여기 위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매도를 했냐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서 매도를 일단 저는 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서 왜 잡았느냐가 중요하고 여기서 잡고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었고요. 제가 매도하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드리면 이런 식으로 매도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으로 이렇게 나눠져서 매매가 되어 있죠.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면 저는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 놨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는 자동 감시 주문을 제가 띄워놓고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 자동 감시 주문 중에 잔고 편입 자동 매도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 편입을 하고 나서요. 제가 걸어놓은 게 포지션이 어떻게 되냐면 5% 정도 상승을 했을 때 30%, 그러니까는 제가 가지고 있는 거에 30%, 그리고 9%또 올랐을 때
나머지 또 30%. 그러니까 총 이제 70%에서 30%니까 한 20%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 100% 남아있는 것 중에서 또 70%를 14%에 매도하게끔 되어 있는데, 채 세 가지 그 매도 주문이 여기에서 체결이 된 겁니다. 체결이 된 거고, 제가 그리고 이 체결이 된 톡을 이제 온 거를 보고,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상황을 파악한 후에 바로 여기서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걸어둔 위치가 있는데, 그 위치는, 처음에 걸어둔 위치는 여기였고요. 그 다음에 걸어둔 위치는 여기였습니다. 근데 이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단기 거래이 하나가 포인트가 걸려요. 그래서 여기도 단기 거래에 이제 포인트가 걸린 건데, 단기 거래이 걸리고 나서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약, 시가가 마이너스 3%고 저가가 마이너스 11%죠. 그리고 여기보다 한 번 더 빠지잖아요. 그 얘기는 한 9% 정도, 7%에서 9% 정도를 밑으로 뺐다가 들어올리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올라왔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처음 떨어졌죠. 처음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하는 폭도 굉장히 강합니다. 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등하는 폭이 강했지만 오늘 떨어진 이유가 명확하죠. 악재가 뚜렷하게 있잖아요. 악재가 뚜렷하게 있다 보니까 그 에코프로가 떨어질 때랑 이거 떨어질 때랑은 차원이 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에는 제가 더 큰 금액을 이제 매수를 이제 걸어 놨었다가 제가 오후에 일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고민을 하다가 욕심을 너무 부리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제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평단가가 221, 225원이 되는 매수한건 21450인데 이때 어느 정도 다 매도를 해놓고요. 네. 뭐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만약에 꼬꾸라치게 되면 저만 손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매도를 해놓고 종가의 나머지 중에 절반 한번 매도해놓고 내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일부 금액 10몇만 원 정도만 남겨놓은 상황입니다. 내일 매매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내일 매매를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지금 1조가 터졌어요. 1조가 터질 수 있는 종목도 아니었는데 우선은 그 테마 자체가 올라온 이유가 명확합니다. 올라온 이유는 결국엔 우리가 상온에서 초전도체를 만들 수가 있었다라고 한 주장을 한 회사가 있었고 오늘 악재가 나온 것은 그 회사가 우리가 발표한 초전도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한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테마가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게 영향을 미쳤죠. 미국에서 얘기한 게 이거는 초전도체가 아니다 라는 내용으로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테마가 출발을 한 거는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이 물질이 초전도체가 맞다라고 주장을 해서 상승을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퀀텀이라는 연구소가 초전도체를 주장을 해서 뜨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검사를 하기 시작했고 외국에서 일부는 이거 가능성이 있겠다. 신물질이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다. 라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좀 더 전체적으로 부각이 된 그런 상황이었죠. 어쨌든 테마적으로는 파워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내일 매매를 하겠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 하락을 한 것에 대한 그런 반등, 그냥 그 반등 정도만 이제 노리려고 하는 그런 매매를 하겠다는 거고 절대적으로는 이제 단타 개념인 거죠. 그렇지만 아침 일찍 떨어지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심리 자체가 완전히 매도 우위로 지금 쏟아져 있는 데다가 오늘 사실 거의 매도를 다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그런 상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개미들은 다 파란 상태. 개미들이 팔았는데 누군가는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개미들이 아닌 사람들이 샀다는 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내일 반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 초반이에요. 장 초반에 강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늘 팔았던 개미들이 뭐야 다시 가는 거야? 라고 하면서 다시 매수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게끔 만들 것이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면 내일 흔히 말하는 그 영화 작전이라는 것에 나오죠. 설거지 기술이라는 거. 그 기술이 내일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을 할 이유도 없고요. 적은 금액을 할 수밖에 없고 퀀텀 그 연구소에서는 한 달이라는 기간 그리고 적어도 2주 정도 후에
그죠? 어제 발표할 때 2주 정도 시간 후에 우리가 한번 기자회견을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믿으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매매를 내일 하는 거지 여기서 더 뭐 많은 것을 바라는 그런 매매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고점이다 라는 신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우선 신성 델타테크는 대장이에요. 대장이고요. 여기서 매도가 나오는 이것들이 사실은 없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상승하는 그 금액이 여기에 많이 이제 양봉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 저점을 깨는 거를 한 번 정도는 용서를 해줍니다. 그런데 깨면서 만들어 놓은 이 양봉, 깨면서 바로 만드는 양봉이에요. 이 양봉의 저점을 이탈한다. 이거는 용서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용서를 하면 안 돼요. 용서를 하지 않고 버티다 보면 이거를 얻어맞을 수 있는 경우가 어쩌다가 생기기 때문에 그동안 본 거 여기서 한 번에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여기까지 안 올라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차라리 자르는 게 맞아요. 차라리 자르고 만약에 내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단타로 치고 빠지고 여기까지 내려오면 단타로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여기서 오늘 안 떨어졌다고 한다면 제 기준에는 내일 이제 움직임이 있을 거고요. 저점 대비 이 파란색 선이 사실은 저점 대비 마이너스 이제 그 최소점, 최저가 대비 20%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수치를 이제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여기를 터치를 하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겠죠. 누군가는 저 위치까지 끌어올렸다는 얘기니까요. 저점 대비. 그러면 저기를 저는 끝자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2등주랑 3등주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자, 여기 보면 15%에 해당하는 게 14967이에요. 그리고 20%에 해당하는 게 15615입니다. 15615라는 얘기는 15615 가격까지 갔을 때가 저점 대비 이제 20%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양봉의 고가는 15430입니다. 따라서 20%를 찍지를 않아요. 2등 종목 같은 경우는 20%를 찍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 중요한 건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안 내려올 수도 있죠. 여기까지 만약에 만들고 나서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저점 대비로 여기는 통과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팔면은 더 손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팔지 않은 이유 중에 여기에 근거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어제는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만 들어간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서원도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테마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넘어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행히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들어가긴 했지만 얘 혼자만 들어갔어요. 그죠? 다른 종목이 안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점 대비로 20%를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고민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죠. 15%까지는 가고 15%까지 갔는데 거래대금도 많이 터졌다.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선남이라는 종목이 대장도 아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탈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이탈을 해야만 뭐를 피할 수 있냐면 여기서부터 아래로 꺾이는 그것을 피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30%짜리가 지금 넘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42%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고점에서 떨어진 게 거의 마이너스 50% 육박해요. 이거를 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껏 여기에서 1000만원 가지고 그죠? 여기서 쭉 벌어요. 뭐 한 2천만원 가까이 벌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안 팔고 버텼어요. 여기서 다시 사서 안 팔고 버텼더니 마이너스 40%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돈이 12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1000만원이 뭐 2000만원 만들어 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에는 200만원밖에 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멘탈이 그냥 붕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멘탈이 멘붕 상태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꼭 피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은 일단 저는 딱 하나입니다. 신성 델타테크는 퀀텀 에너지 연구소인가요? 그 연구소에 투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사인 거는 맞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미수가 되는 상황이에요.
미수가 되는 종목이 경고에 걸리지도 않았고, 미수가 되는 종목에다가 파워로직스는 지분과 관련된 걸로 이등주였는데, 파워로직스가 생각보다 그 전에 많이 움직였었죠. 대장처럼 많이 움직였다가 지금은 신성 델타테크가 완전히 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신성 델타테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나머지 종목이 움직일 텐데, 이 움직임에 따라서 먼저 움직인다. 그 얘기는 얘가 먼저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신성 델타테크만 내일 아침에 떨어지게 되면 매수를 하고요. 시나리오는 이렇게 잡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시간 내에서도 거래가 지금 나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운봉이 나오면 좋겠어요. 운봉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 선도 잡고 이 선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이죠. 네, 오늘의 저점도 깨면서 이 선이 닿을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겁니다. 이러고 나서 다시 운봉이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서 양봉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저점, 그리고 운봉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양봉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 저점, 여기를 이탈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만 계속해서 홀딩을 할 겁니다. 이거를 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정도의 수익 위치까지 나오면 당연히 분할로 매도를 해야죠. 당연한 겁니다. 분할 매도를 해놓고 만약에 이 저점을 그 다음부터 고민할 거예요. 정말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저는 고민할 겁니다. 매매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거고요. 오늘 상한가가 뭐였는지 지금 이거를 보지도 않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 종목이 뭐 좋지도 않네요. 지금 올라간 종목들이 좋은 종목도 아니고, MI큐브 솔루션인가요? 뭐죠? 종목들이 좋지가 않고요. 유진 로봇 또 아주 좋게 움직였는데, 유진 로봇 그리고 ERW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 로봇 털렸는데 여기서 한번 털렸고요. 그 위에서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어제 잡았었고요. 그죠? 어제 잡았었는데, 이 유진 로봇 매매를 하면서 느꼈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나의 뷰를 믿어야겠다. 어느 정도는 나의 뷰를 믿고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침에 운봉이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500억이 터졌는데요. 지금 580억이 터졌는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매도를 한 거냐면, 이때, 어떤 종목이 강하게 올라간 거죠? 결국엔, 신성 델타테크라는 종목이 여기서 운봉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상한가를 찍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상한가를 가는 거 보고 아직 시장의 중심은 로봇이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 아직도 초전도체 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접어두고, 여기에서 이 양봉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랐어요. 이 양봉이 짧게 나오면 거기에서 사실 여기서 추매를 한 다음에 여기 저점이 깨지면 나머지는 많이 던지고 다시 봐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계속 한 번에 30분 만에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30분봉으로 보게 되면 아마 모양이 참 특이할 겁니다. 쉬지도 않고 계속 갈 거예요. 네, 맞죠? 여기서 쉬지도 않고 여기까지 갈 동안 3분봉으로 계속 쉬지도 않습니다. 한 번에 여기가 다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참 대단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ERW 말씀을 드리고 녹화는 마무리를 할게요. ERW도 털렸습니다. 아쉽게 됐는데,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나의 뷰를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여기에서 매도를 일단 했었습니다. 저는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해놓고 봤는데, 충분히 콜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멈추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지수 반대로 가니까요. 지수 같은 경우가, 지수가 진짜 재밌게 움직이는데요, 오늘. 이제 갭으로 높이 떴다가 위로 쳤다가 내려오는 그런 현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저는 느낀 거죠. 나의 뷰를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매매를 일단, 여기서 잡고 절반은, 욕심을 부리는 것 같아서 절반을 덜어내고 나머지를 이제 가지고 매매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고요. 당연히 어제 제가 들고 있었던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이 종목들, 네, 아침에 매도를 했어요. 매도하고 다시 잡은 거예요. 다시 많이 잡지도 못했고,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돈을 잘 확보하려고 그랬던 거였고요. 여기에 저점을 이탈하면 매도하고 봐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일단, 잘 맞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다시 사고 싶었지만, 확인을 하고 싶었어요. 제 뷰를. 그런데, 어쨌든, 제 뷰대로 한 번은 올라가더라고요. 한 번은 올라갔고, 어느 정도로 올라갔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저점이 뭐 20원인데, 20원부터 150원까지 하게 되면 5배가 넘는 거죠. 이날이, 자, 8월 1일이고, 하나, 둘, 셋, 넷, 5번. 네, 5일 만에 5배가 되는 거예요. 네, 20원이 이제 150원이 됐으니까, 20원이 150원이 된 거면 5배라기보다 6배가 넘죠? 7배 정도 된 거죠? 만약에 20원에 잡았다 보면 그런 거고요. 25원에 잡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20원에는 보통 못 사니까. 25원이라고 치면 4배, 5배. 네, 5배 정도 되네요. 이런 매매를 해보려고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 더, 네. 마이크를 새로 구입한 김에 이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제 잔고 보여드리면서 그거 말씀 드렸죠. 이거 한번 크게 맞았다고 말씀 한번 드렸는데, 저 이때 안 던졌어요. 이게 지금 아마 잠시만요. 이게 아마 이 종목일 것 같은데, 헷갈리네요. 어떤 종목인지 매매 일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안 뜨고, 그리고 여기는 뜨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안 뜨고요. 이거가 뜨나요? 이것도 안 뜨고. 어떤 놈이 뜨는 거죠? 아, 이거였네요. 네. 제가 이거 매매했는데, 여기서 손절을 다 한 거예요. 8월 3일날. 8월 3일날, 이때, 네, 이날 여기에서 이제 일단 손절을 다 한 거거든요. 이때 저 손절 안 했으면 지금 돈 다 잃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지금 145원에 다 던진 건데, 이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저점 이탈하면 일단 다 던져야지 라고 생각하고 다 던진 거예요. 여기서 다 던지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냥 감으로 이제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매매를 한 거였고, 그리고 전체적인 지수의 그 흐름에 따라 가야지 역으로 가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다 접었다고 말씀을 어제 드렸거든요, 영상에서. 그랬는데 여기에 제가 이거를 이쪽까지 한번 무조건 갈 거야, 네, 무조건 갈 거라는 그 차트를 차트를 보기도 했어요, 당연히. 여기도 무조건 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홀딩을 했다면, 저는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잃었을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렇게 잃었으면은, 저 이때 지금 300만원을 이제, 잃은 거잖아요, 지금? 다시 킬게요. 여기 보면 매도한 금액이, 매도한 게 이게 매매랑 다른 매매랑 섞였어요. 다른 섞였는데, 300만원을 잃어버린 게, 실제로 들어간 돈이 한 100만원인가? 이 정도 아마 매수했었을 거예요. 그 돈이었으면 지금 그 돈 다 잃었을 겁니다. 네. 매매도 안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뜬 게 5원까지도 내려갔는데 5원 근처에 매매 안 됩니다. 이거를 매매할 수가 없어요. 내일 장이 갑자기 많이 떠서 여기까지 올라올지 그거는 저도 그건 신의 영역이라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과연 이거를 여기까지 내려가는 상태인 건데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를 기대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 계획에 맞춰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대로 매도한 거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사실 예전에 이런 비슷한 경험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는 금액이 좀 적었습니다. 한 300만원인가 400만원인가를 매매를 했었다가 이제 그 돈을 이제 다 날리게 됐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냥 진짜 좋은 자료예요. 이거 여기에서 이렇게 하락을 쭉 했잖아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 라고 하면서 여기서 무조건 산다? 이거는 많이 피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잃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게 콜이잖아요. 콜이니까 시장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면 하락 쪽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를 진짜로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안 생깁니다. 계속해서 역으로 돈을 계속 벌다가 계속 역으로 돈을 벌어요. 뭐 한 1억, 10억 이렇게 벌어요. 그러면 그 금액이 커지니까 그 금액만큼 매수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한 번에 잃어버리면 다시 또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반등하는 거를 가지고 이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잃어버리면 이 반등하는 매매를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매매를 잘 못하는 거 하나, 그죠? 매매를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매의 그런 보통은 자신감 있게 매매를 했을 거예요. 여기 막 떨어져도 그냥 다 샀을 거예요. 막 이만큼 사고, 그러면 올라오면 매도하고, 그러면 수익 나잖아요. 근데 이 수익에 대해서 자신감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때껏 공부한 게 뭐예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고 반등하는 거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네. 처음부터 다시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시간이 결국엔 날아갑니다. 이게 진짜 이것도 최악이에요. 이것도 최악이고 이것도 최악이에요. 그리고 이게 되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데 뭐가 있냐면 분명히 이제 여기서 어떤 종목은 반등 이렇게 이제 나오는 종목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또 어떤 걸 받느냐?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냐면 그 전에 이걸로 돈 벌었잖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상태가 반대가 되죠. 이게 진짜 최악입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지금 많이 안 보시는 거라서 저는 크게 애매합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려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잘 되면, 네, 잘 되는 때가 온다고 가정을 하고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를 제가 잘, 어디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에다가 잘 남겨놨다가 제가 잘 됐을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가 길어졌습니다. 마이크도 새로 장만한 김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일단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매매를 이제 전보다 계속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오고 있고 계속해서 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